네, 지금부터 2021년 꿈의 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학교 입학관리팀의 예그리나라고 합니다. 주말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약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처음으로는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꿈꾸는 교장 선생님의 기독교 교육 강의, 그리고 학교 소개 영상을 시청하시겠고요. 학사 교감 선생님의 꿈의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하는 재학생들과의 만남 시간이 있고 또 특별 공연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온라인 줌으로 함께하는 졸업생 토크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선발 캠프와 입학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의 학교의 이사장님이신 하늘꿈 황성주 이사장님의 인사말 영상이 있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꿈의 학교를 생각하면 참 알 수 없는 그 행복감에 접근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꿈의 학교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했던 그 사랑 한 그루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맺어질 그 열매들을 기대하면 정말 그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 될 내 아이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정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랑의 봉사단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세계는 나의 교실, 그 인류 초유의 혁명은 그 사랑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키우는 그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의 다이아몬드 광산과 같은 또 알토란들을 모으는 그런 농장과 같은 그 꿈의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키워지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에 있어서 이 세계와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바로 꿈의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제 온 힘을 다해서 꿈의 학교에 꿈쟁이들이 자라가고 또 온 세계 가운데 또 세계 선교와 또 세계 경영과 또 세계 변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날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꿈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꿈꾸는 이인희 교장 선생님께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참석하고 계신 우리 예비 꿈쟁이들 그리고 예비 꿈쟁이 학부모님들 이곳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약 10여 분 정도 여러분들과 위대한 부르심, 위험한 부르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2002년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마 월드컵이 떠오를 것 같고 지금 예비 꿈쟁이들은 아마 기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2002년도는 굉장히 특별한 해인데 그 이유는 2002년도 하면 저에게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 이 꿈의 학교 충남 서산에 꿈의 학교가 처음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의 설립과 함께 저의 기독 대안 교사로서의 꿈도 새롭게 시작됐던 해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가 저에게 더 특별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2002년도에 이 충남 서산에서
총각인 제가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지금은 5 아이의 아빠로서 이 꿈의 학교에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 대안학교 교사로서의 이 길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힘들지만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이 꿈의 학교 공동체에서 같이 몸을 담으면서 한 번도 이 길에 들어선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때때로 힘들고 때로는 위험할 부르심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에게 한 여학생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는 2002년도 제가 처음 꿈의 학교에 부임하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2002년도 저는 처음 꿈의 학교의 교사로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교사로서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당시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이웃들이 이 꿈의 학교를 시작하자마자 많은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교육과정이나 또 교육시설이나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기독교 대안교사로서의 저의 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즉 준비되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당시 학생들이 이런 부족함을 보지 않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이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너무도 즐겁게 1년을 보냈고 그 중학교 2학년 담임했던 그 아이들과 함께 중학교 3학년도 함께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났고 이제 가을쯤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해 중3 아이들을 위해 고등과정 입학 설명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모시고 와서 2003년도 가을에 고등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게 되죠. 모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약 2년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2년 동안 학생들은 어떤 배움과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참 훈훈하게 흘러갔고 그 이야기의 훈훈함이 정점에 이를 때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과 2년 동안 이렇게 즐겁게 잘 배우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3년을 우리 아이들을 꿈의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들이 이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들을 받을 고등 과정의 교육 과정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공간들은 충분합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입시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나요? 솔직히 이 질문에 제가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도 또 환경도 또 교사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자 그때부터 부모님들의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대안교육 너무 좋아요. 충분히 그런 인격적인 교육, 신앙적인 교육 좋은데 이제 현실을 봐야죠. 우리 아이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도 선생님도 교육과정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이 학교에서 우리 자녀는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한참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급하게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 침묵이 흐른 후에 한 여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 학교 그냥 다니게 해주세요. 이 침묵 속에서 이 여학생의 소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들렸고 모든 시선이 이 여학생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여학생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그 한마디가 저와 거기에 계셨던 어른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 학교를 떠나면 하나님의 학교가 사라지잖아요. 이 여학생의 한마디는 학교에 대한 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 꿈의 학교에 대해 생각할 때 공교육을 대안할 수 있는 좋은 대안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대안이라는 것은 신앙교육도 잘 시키고 인격교육도 잘 시키고 더불어 좋은 대학까지 또 보낼 수 있는 실력교육을 잘하는 그러한 교육이었죠. 근데 이 여학생은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지 좋은 대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학교에 대한, 꿈의 학교에 대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용기 있는 발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상당수의 많은 학생들이 꿈의 학교의 고등 과정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4, 35 이렇게 된 성인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도 있고 또 이 중에는 CEO도 있고 또 이 중에는 학자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감사하게도 이 중에는 지금 저와 함께 이 꿈의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을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두 분이나 이곳에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 여학생이 끝나고 나자 저를 쪼르륵 쫓아와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이 꿈의 학교 정말 꿈의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꿈의 학교 다니는 내내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치열하게 공부하는 중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법률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놀던 이 친구는 결국 결혼도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바로 한 달 전이네요. 한 달 전 아이를 또 출산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비 꿈쟁이 또 우리 예배 꿈쟁이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긴장시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긴장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 할 수 없다면 제가 그 답변을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예비 꿈쟁이들, 학부모님들 때문에 저는 세상이 긴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저희 꿈의 학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를 이끌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저희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저희 학교를 운행하고 저희 학교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이, 이 바벨론 세상이 그리스도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의 교육은, 또 저희의 부르심은 사단이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위대한 부르심이죠.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이 꿈의 학교에 입학 설명회를 오실 정도라면, 대안교육을 생각한 분이라면 아마 굉장히 힘든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안교육을 첫 발을 들여놓는 거 힘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단지 내 자녀를 좋은 대학으로 보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줄 걸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꾸는 교장 선생님의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꿈의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꿈의 학교는 2002년에 설립돼서 올해로 20주년, 즉 성인이 되었는데요. 꿈의 학교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교육을 했는지, 또 꿈의 학교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꿈의 학교 교육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진 바다, 우리는 조가 인류의 미래를 챙길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꿈의 학교에 돌받을 사랑의 곳이다. 우리는 자가 사랑으로서 나와 사랑을 만들고 사랑으로 세계를 묻는 사랑의 혁명군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자자의 평안과 승리를 생각하며 이별과 전과 시련을 이기는 전을 나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성리를 펼치기 위해 사랑하며 성리를 만드는 삶을 살아간다. 2002년 서산의 꿈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선교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꿈의 학교. 꿈의 학교의 설립 이점은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선교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6만 평, 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꿈의 학교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시작되는 하루와 캠퍼스 안에 끊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자라게 하는 생수이자 자양분입니다. 저녁 묵상 나눔까지 이어지는 큐티의 시간, 그리고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실, 세계는 나의 일터라는 꿈의 학교 교가처럼 꿈의 학교는 실천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고 발견하여 그 꿈을 향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꿈 이름과 존대어를 사용함으로써 각 개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불러주며 하나님의 소중한 동역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고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요. 온 몸을 던지는 4박 5일 국토사랑 행진을 통해 학생들은 민족애를 경험합니다. 동아리 활동 및 특기 적성 교육과 같은 자율적 활동을 통해 꿈쟁이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창의적 역량과 재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연 농법을 활용한 노작 활동을 통해 수확하는 기쁨과 노동의 참된 의미를 경험합니다.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그 어떤 예능이나 뭐 학구적인 거나 이런 거 아닌 정말 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드림축제와 크고 작은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솔로몬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배웠던 것들을 직접 연구하고 고민하여 발표함으로써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을 경험을 통해 한 걸음 더 꿈에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을 통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삶의 다양한 가치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꿈의 학교 독서 수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지로 중등부터 쌓아온 독서 실력을 바탕으로 고2 때는 직접 책을 출간하여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전교생이 함께하는 시민교육에서는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다짐을 통해 사명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드림 주니어 통합 독서 교육 과정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독서를 주된 텍스트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배우고 협력하여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이해하고 해결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제가 있더라도 또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는 수업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하고 싶고 우리가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가는 것도 분명히 다르죠. 고등학생이 되면 각자의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계열, 국제 계열, 예술 계열, DCC 계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인 1 크롬북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컴퓨터 코딩, 메이커 교육은 미래 교육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평가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여 삶 전체를 성찰할 수 있는 대화형 평가는 눈에 보이는 실력뿐 아니라 인격과 비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드림 주니어 2학년, 한 학기 동안 진행하는 캐나다 연수와 고1 때 진행하는 3개월간의 중국 연수는 세계를 섬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꿈의 학교의 어학연수는 실제로 영어가 사용되는 환경으로 찾아가서 한 학기를 보냄으로써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국제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인류애를 경험하고 매년 겨울 2주간의 단기 선교를 통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나가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전교생이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겪는 희노애락은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꿈의 학교 생활과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공간입니다. 또한 휴식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청결한 생활 공간을 추구합니다. 생활관 교육 과정에는 시간 엄수, 청결, 약속 준수 등의 기본 생활 습관 훈련, 감사, 절제, 정직 등의 꿈의 학교 7대 성품을 포함한 성품 훈련, 그리고 말씀 묵상과 암송 훈련 등이 있습니다. 묵장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선생님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꿈의 학교 선생님들은 청소년 사역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꿈의 학교 교육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2021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다녀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데디캠프, 맘캠프, 학부모 기도회, 학부모 학점을 통하여 꿈의 학교의 일원으로 섬기며 권역별 부모님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서의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 얘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까지도 상담하게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도 자라가게 되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꿈의 학교의 공동체는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꿈의 학교가 선교자원의 못자리판이 되기 위해 꿈의 학교가 사랑의 혁명군을 양성하기 위해 꿈의 학교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꿈의 학교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꿈의 학교여, 꿈을 꾸라. 하나님과 함께.
학교에 대해 좀 더 이해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사교감 친근한 조용남 교감 선생님께서 꿈의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사교감을 맡고 있는 친근한입니다. 네, 저희 학교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너무 감동했나 봐요. 저희 학교가 참 좋은 학교인데 어떻게 하면 저희 학교를 더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또 많은 선생님의 자녀들도 직접 다니고 있어서 이 좋은 학교의 교육 과정들을 몇 시간, 몇 분 만에 어떻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지 염려가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학교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모토를 보면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른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기르는 일이 모든 학년이 똑같은 비중으로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학년일수록 인격을 조금 더 강화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성품인 거죠. 그래서 꿈의 학교에 오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많이 겪으셨던 많은 경험과 또 많은 가치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허리 부분인 경우에는 비전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꿈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키워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됐을 때는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좋은 사람들로 저희가 실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학년별로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실게요. 특별히 저희가 중등 과정, 중학생 과정을 LCLE 교육 과정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리딩과 통합을 통해서 협력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배운다. 네, 이렇게 저희가 통합 교육 과정을 명칭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다양한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이 아니라 통합적 교육 과정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많이 일반 학교에서 얘기하시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는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시면요.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일반적으로는 구경수, 사과, 음미, 체라는 다양한 교육 과정,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량을 키우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언어 능력,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인성, 저희가 키우고자 하는 신앙,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것이 어떻게 커가는지 저희가 또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학습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정해진 평균의 교육의 속도를 정하고 거기에 모든 학생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 저학년일수록 각자 개인의 속도를 저희가 존중해 주고 있고요. 개인이 어떻게 학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옆에서 충분히 코치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각자 맡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다른 모든 학교의 스케줄을 중지하고서라도 그 부분을 직접 다루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하는 과정들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분절적인 지식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과정들을 경험하여서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습의 기초가 쌓이는 것을 학생들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LCLE 교육 과정의
3학년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보시는 홈페이지에 지난 한 주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1학년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있었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다음은 이것은 2학년 학생들의 한 주간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자녀가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기본적인 통합되는 교육 과정과 PBL 수업이라든지 뭐 협력하는 여러 가지 수업들, 그다음에 예체능 교육들과 또 다양한 독서 수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서 수업이라는 것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도 읽을 수 있고요, 뉴스도 읽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읽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읽으면서 수업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저학년일 때도 교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협력하며 또 함께 나누면서 학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뭐 디지털화하는 시대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럴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력할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것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협력하여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역량들은 부모님들께서 한번 꼭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꿈의 학교의 다양한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과정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특별히 LCL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협력하여서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뭐 다른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배들이 나와서 다양한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전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필요한데요.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하는 국영수사가 은미차라는 기초 역량이 학습 역량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탄탄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뭐 신생학교도 아니고요, 20년 가까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노하우는 충분히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화 선택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이루어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처럼 자신이 선택 수업을 선택을 하고 또 수강 신청을 하고 그 수강 신청을 듣고 그 수강 신청에 따라서 과목을 또 변경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이미 수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갈수록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수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자율전공 연구라든지 전문 교과 코칭이라든지 하는 수업을 통하여서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내고 선생님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고등과정을 운영하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돕는 다양한 코스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저희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 과정은 뭐냐면 학생들이 직전 학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던 표입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수만 입력하면 통합되어져서 집계가 되죠. 그래서 다양한 수업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요. 또 계열별로 국내 계열, 국제 계열, 그리고 또 예술 계열, 그리고 저희가 예비 대학 과정이 있습니다. DCC 과정이라고 해서 드림 칼리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대학 과정까지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수강 신청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만들어서 들을 수도 있고 기존의 과목들을 선생님과 함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저희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 진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들은 저희가 계열별로 충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계열에서 전문적인 내용까지 혹은 대학교 기초 교양 과정까지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그 진로 코칭 수업을 통하여서 다양한 검사와 또 세심한 관찰과 학생과 함께
함께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것을 다시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또 부모님과 상의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다양한 경험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간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는 이미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학부모님들끼리 많이 도와주셔서 직접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전국의 교육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가 왔을 때 개학도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학교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또 EBS를 그냥 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적인 학교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오래전부터 그 구글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전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1인 1 크롬북을 다 갖추고 있고요. 중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모든 시설과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또 교육 방법들을 저희가 다 가져와서 쓰고 있고요. 혹시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로그인 창 바로 밑에 보면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라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네, 저렇게 빨간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구글이 미래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런 구글과 같은 환경을 이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잘하는 그런 학교가 없을까? 그런 학교가 있다면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심사해서 대한민국에 딱 5개의 학교에 인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홈페이지에 구글 레퍼런스 스쿨이라는 저 문장을 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구글 맵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저희 충남 서산에 저렇게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저곳에 드림스쿨이라고 저희가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구글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면 함께 이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주 저학년의 역량을 중심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진로와 진학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교육과정까지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꿈의 학교에 오셔서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의 꿈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꿈의 학교에 직접 다니고 있는 재학생 3명과 직접 토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실제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의 학생과 제가 토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이크가 나오는지 한 번씩 테스트 해볼까요? 네, 목소리가 아주 잘 나오네요. 네,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제 사진도 이제 걸려 있는데, 네, 여러분 실제 모습이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약 60명 정도가 시청을 하시고 계세요. 되게 많은 숫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긴장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학년, 이름,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우리 빛내는 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2에 재학 중인 빛내는 고혜랑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창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등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고1에 재학 중인 물맷돌이 하고 또 저는 이제 경기도 부천시에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2에 재학 중인 아리엘 박예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각자 사는 지역이 다른데, 그러면은 각자 꿈의 학교에 들어왔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언제 들어오게 되었는지 우리 빛내는 님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초중 시절에 기독교 홈스쿨로 쭉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른 고등학교로 가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애초에 저를 일반 학교에 안 보내신 이유가 그런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나 세계관이 맞지 않아서 기독교 홈스쿨을 했는데 그냥 저의 입시를 위해서 다른 고등학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도 네. 별로였고 어머니도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안학교를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꿈의 학교를 발견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고1 신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물맷돌님은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게 됐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여기 학교를 다니셨던 형이 있었어요. 네. 그 형의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되게 가까운 사이셨는데 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꿈의 학교를 알게 됐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네. 아리엘님은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기에 재학 중인 언니가 네. 있는데 그 언니를 통해 알게 됐긴 했지만 일본 학교의 그 공부만 하는 점 이런 부분이 좀 꺼려졌기 때문에 네. 재활로 할 수 있는 꿈의 학교에 재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일수가 되게 들쑥날쑥하고 온라인 수업도 많이 병행이 되는데 저희 학교는 다행히도 이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잘 방역수칙 지키며 학사 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DJ 학년이 아리엘님이랑 고등학년이 물맷돌님이 대표로 각각 하루 일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읊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물맷돌님. 일단은 저희가 6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농구장으로 목장별로 집합을 해요. 네. 그리고 점호를 한 다음에 식당으로 가서 네. 그 식사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등교 준비를 해요. 한 몇 분, 30분이나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8시 15분까지 그 등교를 하게 되고 등교를 해서 이제 그 8교시든 6교시든 그 수업을 다 마친 다음에 하루 일과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수업이 좀 7교시인 경우가 6교시인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일과 시간에는 친구들끼리 이제 농구를 하거나 남자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네. 그 밑에 야자실이 있거든요. 네. 지하에 거기 가서 이제 좀 더 자습 공부를 하거나 그래요.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또 저녁을 먹고 그리고 6시 반에 기숙사에 입학한 다음에 입실한 네. 다음에 그리고 그 월, 수, 목에 그 빨래가 오거든요. 그 네. 빨래를 월, 수, 목인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7시부터 7시 20분까지 그렇게 큐티 묵상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여유 시간이 남다가 8시 반부터 이렇게 야자 시간을 하고 네. 또 이제 다 한 다음에 10시 반에 이제 소등해서 자게 됩니다. 아침 6시 50분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루 일과를 잘 읊어줬어요. 남학생의 경우는 이러한데 이제 DJ 학년이 아리엘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나요? 저는 간단하게 하자면 여자는 7시 40분에 전체 등교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아침밥을 먹고 바로 학교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7교시든 8교시든 6교시든 일과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네. 자유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자유 시간을 가진 후 생활관에 입실을 하게 네. 돼요. 그리고 입실을 한 후에 인원 점검하고 그리고 청소와 야자를 하는데 그 야자와 청소가 끝난 후에는 이제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잠자게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DJ와 또 고등, 남자, 여자 하루 일과를 저희가 한번 읊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꿈의 학교는 또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었거나 조금 특별했던 수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씩만 한번 빛내는 님부터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수학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수학 수업. 네,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왜 기억에 남았을까요? 제가 수학을 되게 자신도 없고 되게 힘들어 했는데 네. 학교 들어와서도 최고 걱정이 수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양치계 님이라고 되게 재미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수학도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시고 네. 만약에 제가 틀려서 되게 수학에 또 떨고 있을 때 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용기도 해주시는 말도 해주시고 네. 계속 같이 이끌어 주셔서 정말 수학이 이제는 되게 기대되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한 번씩 격려를 해주는 그런 과목이 된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계기로 좋아지게 됐군요. 네. 네, 좋습니다. 물맷돌림은 어때요? 저는 이제 중3 때 선택 수업을 했던 그 생태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생태 수업.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생태 수업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양봉이 있고 양봉, 꿀 이렇게 하는. 네, 맞아요. 그 다 쓰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그 막 자기가 심고 싶은 거를 심는 그런 수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학년님이 남자애들 데리고 네. 산으로 가서 막 버섯도 따는 그런 활동도 버섯도 따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리엘님은 어때요? 어떤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학령 캠프랑 3분 스피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네. 그래서 학령 캠프는 학년끼리 캠프를 함으로써 되게 서로 협력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네. 선생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자유 스피치를 하는 3분 스피치는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각자 학년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잠깐 이 시간에 그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나면 즉석으로 답변도 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 토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꿈의 학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의무 외박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인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을 못 가고 있어요. 가뜩이나 기숙사 생활도 힘들고 집에도 못 가서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그리고 기숙사 생활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힘들진 않은지. 그리고 물맷돌림? 네.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가게 됐는데 당연히 네. 처음에 힘들었죠. 근데 막 선생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자취회분도 노력해 주시니까 그나마 버틸만 했고요. 네. 그리고 생활관의 단점이죠. 네. 생활의 장점부터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은 선배와 후배들끼리 그냥 관계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많이 진짜 그래가지고 깊은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런데 네. 단점은 되게 피곤해요. 어떤 점이 피곤한가요? 계속 고등 같은 경우에는 여자 3타임을 뛰는데 네. 그걸 하고 나서 8시 50분에 일어나는데 진짜 그게 피곤해가지고 그게 단점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네, 잠을 많이 못 자니까. 그게 일찍 자면은 안 되나요? 일찍은 자도 되는데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본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양심의 느껴서 가책을 느끼니까 조금 더 이제 늦게 자야겠다. 약간 그렇게 되죠. 본인이 잘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네, 그냥 자기가 잘 조절하면 되죠. 그냥. 그렇군요. 잘 조절하길 바라며. 네, 빛내는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코로나로 이제 외박 못 가고 그러는데 힘들진 않는지. 사실 조금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집에 네. 못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숙사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네. 또 친구들이랑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재밌는 일도 많이 생기고 해서 네. 나름대로 재밌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기숙사 생활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기숙사가 어느 정도 되게 익숙하게 여겨져서 이제는 애들 순간순간 말할 때 나 집 갔다 올게 이런 것처럼 되게 기숙사를 집처럼 편안한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 그게 그렇군요. 장점인 것 같고 네. 단점은
이제 물맷돌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도 가까워지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장소지만 네. 되게 어긋나면 굉장히 또 불편한 장소가 기숙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최고 단점이라 생각해요. 그렇군요. 우리 아리엘님은 여기서 이제 제일 나이가 어린데 DJ 학년으로 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엄마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한데 못하는데 어때요? 저는 DJ1에 여기 처음 와서 네. 2주가 아니라 한 달에 나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정말 네. 억장이 무너졌는데 네, 지금 표정도 되게 안 좋았어요. 회상하니 되게 슬픈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이 힘들었지만 네.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친구들과 계속 붙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더 친해질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기숙사 생활의 장점 한 가지와 단점 한 가지를 굳이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리엘님한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배님들과 후배와 같이 관계를 맺고 네. 또 많이 고민 상담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네. 제일 큰 장점이고 네. 단점은 단점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없게 하려고 이렇게 자신한테 체면을 거는 건가요? 잘 못 느끼는 것 잘 같아요.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절대 짠 거 아니고요. 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꿈의 학교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많이 하는 학교이고 또 신앙생활 중심을 하는 학교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모태신앙도 있고 여기 와서 들어와서 믿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꿈의 학교의 이런 기독교 교육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리엘님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성경에 나누고 네. 하나님을 더 긴밀히 만나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음에 더욱 성장했고요. 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거를 감으로 인해 내가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입학 전과 후에 대해서 이제 신앙 상태가 좀 변화가 된 건가요, 그럼? 네, 아주 많이 거의 바뀌었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빛내는님은 어때요? 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꿈의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전교생이 다 큐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되게 막 시험이 있는 날이면 되게 말씀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막 공부에 집중을 하거나 그러는데 꿈의 학교에서는 한 번 더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모님과 이렇게 의지할 사람들의 신앙에서 떠나 꿈의 학교는 혼자서 결국엔 생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 공동체 생활이라고 해도.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자신만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신앙을 세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물맷돌님은 어때요? 꿈의 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도 많은 그런 관계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꿈의 학교에 와서 그 신앙심이 되게 많이 깊어지기도 했고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꿈의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는데 종합적으로 학교 생활, 신앙 상태, 기숙사 생활, 학교 전반적으로 내가 평가를 내린다면 꿈의 학교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리엘님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제 생활에 현재 80점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80점을 매긴 이유는 제가 꿈에 밖에 있었던 것보다 꿈의 학교에 와서 정말 신앙적으로도 학업 쪽에서 자기 주도를 하는 것도 훨씬 성장했고 또 관계 쪽에서도 더욱 성장했기에 80점을 줬고요. 20점은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리더의 자리에 설 때 또 그럴 때에 가질 수 있는 가치, 찾을 수 있는 가치들을 위해 남겨놨습니다. 20점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남겨둔 점수군요. 네, 신박한 점수 체계. 네, 그 다음에 우리 빛내는님은 어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원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저는 98점. 98점. 만족도가 높은 100점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점은 뭐죠? 이 프로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서 네,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워서 저는 98점을 줬습니다. 그래도 이 점밖에 안 깎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맷돌림은 어때요? 저는 100점 만점에 9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5점 꽤나 높은 점수. 5점은 뭔가요? 5점은 이제 꿈의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만 그거 빼면은 이제 95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탄한 길이 있지 않고 조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5점. 네, 그렇게. 5점만 깎으면 되나요? 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실시간으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룸메이트와 맞지 않을 때는 바꿔주나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생활관 여자치회장님이신 빈대는님 어때요? 바꿔주나요? 바꿔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애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못 살 정도다. 이러면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때는 다른 룸메들과 같이 그 협력한 후에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좋은 방안으로 최대한 그렇게 기숙사 생활이 편하도록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입학하고 나서 이제 3년 내내 같이 쓰지는 않잖아요. 얼마 정도 주기적으로 바뀌나요? 1학기, 2학기마다 방 룸메는 바뀝니다. 그래서 충분히 6개월씩만 방 룸메와 잘 지내고 소중한 추억 쌓으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뭐 6개월만 참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언제나 열려 있냐고. 우리 새벽 기도를 갔었던 아리엘님 어때요? 매일 열려 있나요? 언제나? 네,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갈 수 있고 또 그거 외에도 겟세마네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마지막 그 실시간 댓글 질문을 해볼게요.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는 없는지. 조금 이제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뭐 아예 좋은 환경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물맷돌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가 있는지, 있다면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 좀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네. 사각지대에 있으면은 네. 뭐 같은 동기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뭐 그냥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뭐 선배들이 지나가다가 얘 왜 계속 혼자 다니지? 이런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먼저 찾아와 줘가지고 막 가끔씩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좀 잘 챙겨줘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네. 잘 챙겨주는 선배인가요, 물맷돌림? 저는 제가 평가할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겸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선발 캠프라는 거를 모두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새 친구들 다 선발 캠프를 치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을 예비 꿈쟁이들을 위해 선발 캠프 나만의 합격 꿀팁 있다면 더도 말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예비 꿈쟁이들과 예비 학부모님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하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 빛내는님부터 해볼까요? 사실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선생님들과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되고요. 네. 그리고 꿈의 학교를 무조건 합격하기 위해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2박 3일간의 시간 속에서 꿈의 학교를 최대한 누리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충분히 그때 누렸었나요, 빛내는님? 네. 네, 그렇군요. 네, 물맷돌님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할 텐데 4년 전이라 나만의 합격 꿀팁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 아무래도 내가 여기를 엄청나게 다니고 싶다를 많이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은데 그냥 표현을 하면 되나요?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제 들어와서 꿈의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꿈의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다 얻었으면 좋겠어요. 2박 3일간 2박 3일간도 그렇고 네. 들어와서도 그렇고. 들어와서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엘님은 어때요? 저는 아직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그냥 자기를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보여주면서도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금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꿈의 학교에 들어와서 딱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네. 정말 그걸 무너지지 않고 잘 여기서 견디면 좋겠어요. 네, 꿀 같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고요. 추후에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과 고2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고3들이 왜 이 바쁜 시간에 여기에 와 있냐고 하면 꿈의 학교에는 다양한 선택 수업이 있는데요. 그 선택 수업 중에 합창 선택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나 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등 고2 학생들이 함께 연주를 하면서 부를 곡은 바로 꿈의 학교의 교가입니다. 꿈의 학교의 교가, 어떤 가사들이 있는지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특별 연주, 합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19명과 여기 중간에 보시면 교사들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라며 특별 공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 어떻게 아름답게 들리셨나요? 네, 함께 해주신 재학생과 또 선생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졸업생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는 참여를 못 하시지만 지금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2013년에 졸업한 찬양하는 민찬양 졸업생인데요. 한번 찬양하는 님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야기 후에는 실시간 댓글로 이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한 5분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찬양하는 님의 꿈의 학교의 이야기, 졸업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도에 꿈의 학교를 졸업한 찬양하는 민찬양입니다. 오늘 이 입학 설명회에서 졸업생으로서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학교에서 저는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2006년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초6부터 고3까지 이제 7년 동안 꿈의 학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꿈의 학교 졸업 후에 한동대에서 공연 영상과 상담 심리를 복수 전공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결혼을 하고 전남 곡성으로 이제 이주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농촌에서 살고 있고 농촌에서 가장 힙한 청년으로 사는 거를 목표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4명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둘이 부부로 있고 또 이렇게 둘이 부부로 이제 시작을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농사 외에 청년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도전해 봤어요. 보통 청년이 농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농사를 짓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농사 외에 청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마을 벽화도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농산물 패키지 디자인, 또 스마트 쌀떡 개발, 농촌에 있는 경영체들에게 디자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일들을 좀 시도해 봤습니다. 그중 제가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일은 청년 귀촌 프로젝트 곡성 100일 살기 프로그램 청춘작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귀촌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요. 100일 동안 곡성에 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이후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춘작당은 현재까지 총 2번의 시즌을 진행했고 올해 3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시즌 1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사진과 시즌 2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춘작당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른 공백을 채우고 있어요. 사진관을 창업한 청년도 있고 공방을 차린 청년도 있고 또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재능을 살리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양하게 유입되면서 현재 저희 회사도 13명이 함께하는 회사가 됐어요. 저희 회사는 대표적으로 3가지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청년 농촌 라이프 스타일 웹진을 제작하는 농담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접할 수 있도록 인지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 귀촌 프로젝트 청춘작당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유입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청촌입니다. 농촌에 대해 인지하고 유입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일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농업 유통 관련해서도 사업부를 좀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인데요. 참 아이들이 밝죠? 네, 제가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또 어떤 것들을 얻었는지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점수가 혹시 기억이 나냐고 물어보시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밤새서 끝까지 해본 그런 경험의 기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의 학교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뭐 복도에서 질문을 해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같이 토론해 주셨던 거, 또 매 수업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던 거, 내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받았던 거, 분명히 잘못한 건데 정직하게 말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거, 또 안아주셨던 거, 뭐 찢어진 공책 막 붙여주셨던 거, 그런 장면들과 그 마음이 정말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랑과 인정을 정말 아낌없이 받았는데 그게 아직도 저에게 원동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꿈의 학교에서 배웠던 말씀, 들었던 기도, 뭐 받았던 사랑들이 저한테 양분이 돼서 지금의 저를 만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좋은 건 지금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종종 선생님들께 연락해서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물어보고 위로받으면서 다시 힘 충전하고 사랑 충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졸업생 찬양하느님 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꿈의 학교 7년을 다니고 또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접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지내고 있는 졸업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덕이 아빠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대안학교를 생각하면서도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졸업생은 꿈의 학교에서 어떻게 진로나 진학을 준비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물어보셔도 되고요. 찬양하는 님은 어떠셨는지, 꿈의 학교에서 어떻게 진로나 진학을 준비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이제 선생님들과 계속 같이 내 앞으로의 진로나 내 재능이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1년 내내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검사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맞겠다, 어떤 진로가 나에게 좋겠다 같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이제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저는 수시로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접 과정 같은 것도 그 고3 담당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해주셔가지고 면접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그 입시 준비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고3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요. 그냥 정말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함께 그런 다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같이 열심히 입시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순덕이 아빠님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느님. 그리고 왕초보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요. 꿈을 꾸게 된 건 언제쯤이셨어요? 정말 구체적인 꿈이 시작되고 준비하셨던 일들을 듣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네. 사실 제가 그런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나는 이런 꿈이 있다고 말했던 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도 해봐야지, 저런 일도 해봐야지, 뭐 이런 것도 공부해봐야지라고 고민은 했었는데, 실제로 그냥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그때그때 왔던 상황들에 이제 적응하고 뭔가 온 기회를 잡고 했던 것들이 네, 그랬던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나는 전공을 그 전자공학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너희들과 같이 독서에 대해서, 독서 토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이 꼭 전공한 대로 사는 것도 아니더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뇌리에 아주 깊숙이 박혀서 저도 지금 굉장히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네, 그때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허투루 쓰여진 게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냥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닥치고 있는 일들, 마주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계속,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하면서, 네,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느님의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안성준 님이 좁은 길, 하지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졸업생들이 있는 꿈의 학교. 되게 잘 파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초? 영어로 돼 있어서 이분이 고3 때가 가장 좋았다는 졸업생의 말이 참 인상적이네요. 라면서 이렇게 칭찬의 말을 아낌없이 해주셨네요. 네, 졸업생에 대한 이제 질문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찬양하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땐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중에 그 조박사네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졸업생이 아니라 학사교감 선생님께서 잠깐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모두 원하는 곳으로 잘 준비해서 갔나요? 라고 해서 진로 진학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친근한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꿈의 학교는 입시 위주의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 뭐 스카이를 원하시거나 아이비리그를 원하시면 저희 학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입학을 하시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밟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곳 혹은 자신의 꿈과 비전에 맞는 상위 교육 기관에 잘 진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누구누구님 댁의 아들 누구가 무슨 학교에 붙었다 이렇게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런 플래카드를 붙이진 않습니다. 붙이진 않는데 붙을 만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서울권에 있는 제 후배 그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가 하는 말이 그 학교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교육을 다 하면서 자기네 학교보다 더 진학률이 좋냐, 대학을 잘 가냐,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자 하시면 저희 학교는 적합하진 않는데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시면 저희 학교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하면 그 다음 스텝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다. 보장까지는 아니고요. 다음 스텝도 잘 준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의 학교의 이상적인 생활 살다가 졸업 후 다른 현실과 세상 사람들과의 적응.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비닐하우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학교가 선교자원의 못자리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못자리판에서 뭐가 따로 잘 분리되어 키워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옮겨 심었을 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밭벼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희도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밭에 벼를 그냥 흩어 뿌리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모내기가 훨씬 수확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따로 키워져서 잘 양분을 어린 시절에는 흡수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옮겨 심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좋다라는 것은 이미 농부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학생들이 약간의 갈등 사항들은 저희도 졸업생들에게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서 심력이 좋게 키워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저희도 듣고 있고, 또 한 가지 졸업생이라고 저희가 아예 이렇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졸업생 AS 서비스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주간으로 저희가 만나는 일을 한다든지 뭐 방송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계속 함께 연락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희 졸업생까지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댓글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나름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꿈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입학 절차와 선발 캠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꿈의 학교에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선발 캠프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총 3번의 선발 캠프가 열립니다. 5월에 열리는 봄 특별 전형, 7월에 열리는 여름, 11월에 열리는 가을 선발 캠프 일반 전형들이 있습니다. 원서 접수랑 선발 캠프 시기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에 열리는 선발 캠프에는 대상이 내년에 DJ1 고1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제 편입생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7월에 열리는 여름에는 2021년도 올해 DJ 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게 열리고요. 11월 가을에는 내년에 DJ 2학년 1학기로 편입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 편입에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랑 선교사 자녀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목회자 전형도 열리니 해당 사항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5월 특별전형 선발 캠프에 대해서 전형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원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마감이고요. 현재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서류 전형 합격자의 발표가 나는데요.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선발 캠프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선발 캠프를 참여한 후에는 합격자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오게 되며 일주일간의 등록 기간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입학 확정을 하게 됩니다. 네, 선발 캠프 같은 경우는 2박 3일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최소 2주 전에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온라인 줌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5월에 열리는 봄 특별 전형은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 DJ1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안학교 전형, 독서 우수자 전형, 그리고 MOU 기간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1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마련된 전형인데요. 창의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요. 창의력 인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나 분량은 자유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는 학교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봄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최우수 합격자 장학생 DJ1 1명, 고등 1명 이렇게 장학금을 주어지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교육선교 후원금과 입학금이 면제가 됩니다. 특별히 DJ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학비 70% 지원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입학금 장학생이 있는데요. 합격자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장학금 혜택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우수 합격자나 입학금 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꿈의 학교에 내 선발 캠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시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선발 캠프는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DJ와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인격과 비전 부분에서는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관계성, 자기 성찰 능력, 동료 평가, 학부모 면접, 그리고 각종 팀 프로젝트, 개별 프로젝트, 학생 면접을 통해 아이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DJ 같은 경우에는 통합 독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와 관련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고등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하게 되면 학업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지필 평가가 치러지게 됩니다. 시험 범위는 현재 중3인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2 과정까지 시험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캠프 마지막 날 토요일 오전 시간에는요, 학부모 면접이 있습니다. 약 30분간 선생님과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 두 분 다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발 캠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재학생 토크에서 아이들이 선발 캠프 합격 꿀팁을 이야기해 주기는 했지만 저는 다음 사항을 한 번씩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꿈의 학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는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또한 꿈의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또한 저희 학교는 이제 선교 자원의 못자립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 나라 교육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일반 전형 기준이고요. 학비 안내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할 때 재정 서약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으므로 그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오전 시간에 긴 시간 동안 학교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광고하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온라인 설명회 설문조사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시청을 다 하신 후에 이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입학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30가정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도 설문조사를 응해 주셔야만 저희가 기념품을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더 나은 학교 설명회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설명회 물론 충분히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도 되고요. 온라인 줌으로도 상담이 가능한데 평일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보기란에 보시면 아까 초반에 이제 학교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작년에는 교사와 학생 버전으로 학교 환경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클릭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개 주셔가지고 그것만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훈 님께서 중학교 때 등록금이 고등 진학 시 다시 내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최초에 입학할 때는 교육선교 후원금 1,000만 원, 입학금 200만 원이 필요한 건 맞고요. 저희 학교 DJ 3학년에서 고등 본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입학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입학을 결정하셨을 경우에는 금액을 반환해 드리기는 하지만 그 입학금 안에는 뭐 교복비라던가 고등 같은 경우는 1인 1 크롬북을 저희가 학교에서 공동 구매해서 돌려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제외하고 저희가 반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어학연수 기간 꿈의 학교 월 수업료 같이 내는 건가요? 라고 근데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학연수 기간에는 수업료를 내는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니고요. 그 1,700만 원 안에 연수 비용, 생활비, 기숙사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11시 40분인데요. 1시간 40분 동안 온라인 설명회에 앉아서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하고 입학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2021년 꿈의 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